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늘로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요. 이제 19대 국회가 막을 올립니다. 하지만 국회에 보내는 국민들 시선이요 곱지 않습니다. 18대 의원들이 약속했던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5%입니다. 본회의 통과 못한 채요 계류가 된 법안이요 전체 법안 중 43%나 되고요. 합의 없이 직권상정 있지 않습니까? 날치기라고 하죠. 이 날치기가 4년간 99번입니다. 100번 못 채웠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9명 보좌관, 그리고 사무실 제공, 의원 1인당 국민열세 3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새로운 의원회관을 화려하게 짓느라 19대 국회 예산도 무려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18대 때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 많이 남겼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요, 좀 자기 밥그릇, 톡톡히 받은 월급만큼은 정확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정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거침없는 칼럼으로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계시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심의 털에 뭐 좀 한 말씀 하실 게 있더니. 제가 30년 정치판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양심의 털을 뽑기는 어렵고요. 네. 이 국민이 뽑아줘야 됩니다. 양심의 털을.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아주 엄밀하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봤는데, 오늘은 김두관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김두관 편. 이분이 다음 어떤 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분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그 책에 한국의 룰라가 되고 싶다. 이 룰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죠. 존경받는 룰라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김두관 지사의 대권 도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총론적으로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대권 도전을 지켜보는 시각은 과연 경남도정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 국정 운영을 놓고서 경남도지사라는 자리를 빌려가지고 대권 도전을 하느냐. 이것은 정치적 윤리 차원 또는 공직자의 윤리 차원에서 이게 크게 문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그러한 풍토를 저는 개탄하고 싶어요. 능력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이 김두관 지사가 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 좀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능력 전에. 자격. 지금 분명히 경남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정도 엄청난 작업인데 과연 자기가 어떤 천재라서 말이죠. 대권 도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부터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까지 올랐지요. 자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장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김두관 지사의 출생과 경력을 학력을 한번 훑어보죠. 김두관 학력 경정.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만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김두관 지사는 1959년에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가지고 올해 53세입니다. 그래서 남해중학고등학교 현재 남해 제1고를 졸업했는데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다가 고향에서 2년 동안 농사를 지은 뒤 81년에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 경상전문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문대 졸업이시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북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이른바 민통연 간사를 지내면서 3개월간 투어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김두관 지사는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네. 그 이후부터 정치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시도해보겠다는 집요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서 동아대학교를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네. 이제 경력입니다. 네. 88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민중당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아, 그럼 뭐 이재호 의원이랑 김문수 그렇죠. 지사랑 다 같은 민중당 같은 당이었죠. 출신입니다. 이때가 나이 29입니다. 네. 그래서 낙선을 하니까 고향 남해 고현면 이어리라는 데에서 이장에 나왔다가 아, 먼저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는군요. 하죠. 이 그리고- 낙선을 결국은 2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장을 거친 다음에 남해신문을 창간하고 농민운동을 하다가 95년에 민선 1기, 네. 이 지방자치선거가 처음 도입된 민선 1기 때 36살 남해 군수에 당선이 됩니다. 네. 이때부터 이른바 김두관의 정치 경력은 화려하게 출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군청 기자실을 폐쇄해서 전국적인 이제 관심을 얻게 되고. 아, 기자실을 폐쇄했죠. 네네. 처음으로. 그리고 그 남해 벚꽃 축제 때에 군수로서 남해 대교에서 번지 점프를 합니다. 와. 네. 번지 점프를 남해 대교에서요. 그렇죠. 야, 위험한데요. 위험합니다만 그때 그게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야, 현직 군수가 남해 대교에서 번지 점프를 하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큰 각광을 받았죠. 아, 또 살이 어느 정도 좀 있으신데. 네, 그때도 물론 좀 있었죠. 네, 예, 등치가 예. 좀 있으신데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새천년 민주당 네.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 경남도지사에 출마합니다. 네. 그때 이제 군수를 2번을 하고 네. 그 낙선을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선 후보 경남 선거대책본부장을 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소위 말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간이 총 7개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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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지난 2010년 6월에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게 51세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이장에 군수 2번에 네.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경력 7개월을 갖고서 네. 그리고서 이번에 경남도지사가 된 지가 2년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러한 짧은 국정 운영 경험을 갖고서 과연 대권에 도전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계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경력이 그거보다 더 안 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네. 판사였고, 아. 네? 네. 자기가 지금 김두관 도지사가 리틀 노무현이라고 했었는데, 네. 판사였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해봤고, 네. 네? 그 장관도 다음에 있죠. 인권운동가, 인권 변호사 해봤고, 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봤고, 네. 이러한 경력이 나름대로 좀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왜 김두관 도지사는 할 수 없느냐 이렇게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네. 많은 네. 문제가 아주 많은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 경영을 하기에는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경력들이 아주 짧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짧은 국정 운영 경험, 실제로 국정 운영 경험을 한 게 김두관 도지사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 때 7개월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남도지사를 하는데 경남도지사 2년도 사실은 대권 준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네. 일례를 들면은 네.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자기 대권 캠프가 있습니다. 네? 네. 또 강남에 또 다른 대권 캠프가 있습니다. 아, 여의도에도
그렇죠. 대권 캠프가 있고, 네. 강남에도 벌써 캠프가 있고, 캠프가 있죠. 이미 벌써 대권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친 상태가 준비는 2년 내내 했습니다. 아, 2년 내내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김두관 도지사의 대권 도전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라고 그러는데 이미 2007년도에 열린 우리당 때에 이미 대권 도전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남도지사가 됐는데 경남도지사 선거 때에 국민들한테 경남도민들한테 여러 번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경남도지사 임기 마치겠다. 나는 경남도지사 임기를 반드시 마치겠다. 두 번째는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경남도지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대목이 있다는 거죠. 네. 브라질 빈농에서 태어나. 아,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안철수 원장은 아예 우리 윤창중 대표가 보시기에는 아예 뭐 대통령 될 자격 자체가 없겠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얘기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사진, 네. 국가 안보, 국가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지금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하는 국가 청사진을 놓고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국민이든 정치부 기자든 대한민국 이 정계든 간에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김두관 그러면 스토리가 있다. 입지적인 인물이다. 자, 대한민국의 입지적인 인물이 김두관 도지사 이상 만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대표님도 입지 전적인 인물. 모든 인간은 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의 입지.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좋은 집안에 태어났던 아니든 간에 다 나름대로 물어보면 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재벌 2세까지도. 브라질 네. 빈농에서 태어나서요. 예.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인데 그렇죠. 우파 출신의 경제부 장관, 우파 출신의 총리, 우파 출신의 여러 중요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우파 출신을 해서 지금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브라질을 지금 성공시킨 이 룰라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을 지금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네. 예. 브라질과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현실도 다르고 네. 또 브라질 국민성과 대한민국 국민성도 다르고 정치적 풍토도 다릅니다. 근데 룰라 전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나는 룰라 대통령을 나의 롤모델을 삼겠다는 것은 네. 그거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네. 네. 왜 그렇게 감성적으로 가져가냐 이거예요. 네? 지금 김두관 그 도지사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한다 하면서 자기 책에 그 머리글을 내놨는데 그 머리글에서 나는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의도하는 것은 두 가지죠. 아까 말씀대로 빈농 출신의 그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강조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정권을 잡아도 우파, 이른바 보수 우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중적인 전략 아니겠어요? 네. 대단히 좋은 전략일지 모르겠죠. 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어떻게 롤모델 삼을 데가 없어가지고 브라질 삼습니까? 나는 그 상당히 난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네. 지금 지금요 이 당대표 민주통합당 뽑는데 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김한길 후보 대 네네. 이해찬 후보 네. 두 분이 붙었는데요. 이해찬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전신문에 나왔지만 김한길 후보는 김두관 후보가 사실상 문재인 대 김두관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막 아슬아슬합니다. 두 분이. 사실상 김한길하고 이해찬 후보 두 분이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을 알면 제가 뭐 예언자죠. 네네. 그런데 네.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뭐 신문에 네. 또는 언론에 통합민주당의 그 당대표 경선이 뭐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네. 솔직히 정치부 기자들만 관심 있지 네. 일반 국민들이 김한길이 되든 이해찬이 되든 큰 관심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집 장사가 잘 돼야죠. 네. 그런 데 관심 없어. 사실은 그렇죠.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지 제1야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소위 말하면 지금 김한길이든 이해찬이든 두 분이 친노 세력을 좀 갈라먹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경남도지사라는 분이 지금 이 도정의 전념에도 시간이 없을 판인데 사실은 자기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김한길 만들기를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 문재인 분 같은 경우는 이해찬 당대표를 만들고 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제1야당이라는 게요. 옛날에 신익희 박사라든가 네. 장면 박사라든가 이런 엄청난 분들이 당 총재나 당수를 했던 자리입니다. 예. 네. 참게 국민들이 지금 이걸 봤을 때 무슨 바람이 뭐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국민이 뭐 이러냐라고 찜찜하는 이유는 네. 대한민국에 도대체 인재가 이렇게 없는가? 예?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도 보면은 이게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나도 나오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여든 야든 고개를 돌려보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가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린 것보다도 더 국가로서 위험한 일은 인재의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들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지금 세상. 네. 네. 인재가 가뭄이 들었다. 인재가 수단 국가 인재의 빈곤이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인재들이 국가 인재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숨어있는 인재들이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많이 있을 텐데. 대단히 많죠. 네. 정말 이 광화문 채널 A 건물 앞에만 가도 네. 정말 박사 그다음에 김두관이나 또는 예컨대 박근혜다 무슨 안철수다를 능가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발로 차고 넘치는. 네. 네. 그 인재가 많은데도 그분들이 왜 정치에 안 들어오냐면 이 정치판이 너무나 극악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게 들어오려면 막말로 줄 서야 됩니다. 네. 여든 야든 시제들한테. 보통 모멸감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네.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모멸감과 수치감을 참아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 그거 감내하고 정치판에 갈 이유가 없죠.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총칼로 정권을 잡은 군 출신 대통령 시절보다도 오히려 인재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지금 국가적 인재군이라는 거, 인재의 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성장한 겁니다. 지금 많죠, 사실은.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들을 군사 정권 때는 이걸 이른바 리크루트를 해서 네. 삼고초려도 하고 유혹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서. 협박도 하고 해서 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들어왔는데 지금 뭐냐면 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을 다 꺾고 모멸감을 감수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선판이나 지난번 총선 때 그 인재군이 이렇게 지금 가뭄에 들게 된 거죠. 네.
앞으로 이 친노 세력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김두관 씨도 그렇고 문재인 씨도 그렇고 두 분 다 뭐 도지사 현역 의원인데 네.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같은 친노로서 핵심이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노가 이번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노 그러는데 네. 저는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네. 얼마나 나라가 혼란과 논란과 논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친노해서 마치 무슨 친노 세력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금자탑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좀 말들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런 정서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를 너무 감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 찍고 나서 바로 며칠 안 돼서 후회하고 정치파를 향해 욕하고 비판하는 거. 이것도 정치인을 탓하기 전에 국민들의 책임은 크다고 봐요. 냉정한 이성.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친노 세력의 분열이다, 뭐 친노 세력이 어디를 밀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친노 세력이 집권 5년 동안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길래 이렇게 친노하느냐. 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선생은 나왔던 것이고 또 친노 부활, 향수라는 것도 나왔는데 냉정히 봐야죠. 네. 자, 이 임기를 끝마치겠다고 약속한 정치인들이 뭐 김두관 도지사 말고도요. 네. 여러 명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의견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자, 이 정치인의 도리 그리고 정치인의 약속 이런 기준 네. 어느 잣대까지 돼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치권도 쇄신돼야 되고 또 정치권을 지켜보는 정치부 기자들의 책임도 크고 네. 또 표를 찍는 국민도 크다, 책임도 크다 이거예요. 자,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에서 선거 때 6.2 지방선거 아닙니까? 네. 이광재 도지사가 박연차 사건으로 선고를 받은 걸 뻔히 알면서도 강원도민들은 이광재 의원을 도지사로 선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재선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경남도민들이 들고 일어날 사안입니다. 당신 분명히 지난번 지방선거 때 내가 임기를 마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남도민이 비교적 싫어하는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래서 표를 준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뭐냐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히 입장을 요구해야 돼요. 또 김두관 도지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룰라가 되겠다, 뭐 리틀 로메다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걸 보고 다음 달에 뭐 그렇죠. 저기 대권 출마 선언한다니까 그때 입장 정확히 밝히시겠죠? 밝혀야 됩니다. 네, 지금 뭐냐면 7월 1일 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도지사 임기가 4년인데 네. 왜 7월 1일로 하느냐? 임기 2년이 하루 넘어가는 이렇게 임기가 절반이 꺾이는 날이 7월 1일이랍니다. 네. 그래서 7월 1일 하겠다는데 네. 7월 1일 날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왜 민주당에 입당했고 나는 왜 임기를 못 마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분명히 말하는 거.
그걸 요구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뭐 어디 뭐 방송에 정치평론가들 다 모였는데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서로 모르게 이렇게 표 딱 했는데 전부 다 김두관 지사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하여튼 신문 뭐, 보고 하는. 예. 네. 하여튼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한마디 네, 한마디만 하세요. 예. 더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근성, 네.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네. 참 그야말로 희망의 땅이고 기회의 땅입니다.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든 야든 그야말로 서로 좀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10% 두 자리는 좀 지지도가 나와야 좀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최면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두관 도지사 같은 경우 1% 내지 1.5% 나오고 있고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슨 10% 안 되면 나오지 마라. 이 컷오프 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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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이야기 금요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정고시 패스에서요, 기획재정부, 뭐 재무부, 뭐 여기 행시 중에서도 가장 그 세다고 한 재경고시죠. 재경고시 요직을 두루 거치고요. 교육부 차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죠. 네, 이 장관급까지 지내신 그야말로 화려한 경제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한 이후에요. 대한민국 재벌에 문제 많다. 이렇게 외치면서 재벌 저격수를 자임했습니다. 곳곳에서 부조리 많이 목격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특히 안철수 교수에게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네, 모셨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안철수 원장, 과연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